여인영이를 견제하기 위한 김용현의 술책이었다는 거예요. 왜냐? 이게 이제 계엄이 성공하면은 여인영이가 전두환이 된단 말이야. 그럼 얘가 이제 다 먹는단 말이야. 김용현이가 그거 모를 것 같아? 너무 잘 알지. 그러니까 김용현이가 내가 믿을 만한 또라이 한 명 있거든. 완전히 또라이야. 그래서 수사 2단을 하나 설치를 했다. 이 기가 막힌 분석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은 이제 다룰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아니 너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객관적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증명이 돼야 돼. 아 근데 그게 사실상 야 안경 벗어. 안경 벗어. 잠깐만. 아니야. 그럼 너 형 잡아. 윤석열이 잠깐만. 자, 내란 특검 들어가기 앞서서 윤석열이 그 근황부터 잠깐 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윤석열이 근황. 네. 예. 윤석열이가 지금 특검에도 나오지 않고 내란 재판에도 나가지 않고 구치소에서 편안하게 에어컨 바람 쐬고 있지 않습니까? 접견하면서. 예, 그렇기 때문에 빨리 윤석열이가 유죄 판결이 나야 돼요. 그럼 그렇죠. 변호인 접견이 안 되거든. 그럼 에어컨 바람을 못 쐬요. 아. 그래서 빨리 재판을 진행해야 돼.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런데 내란 재판에 지금 윤석열이가 3번이나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재판이 지금 진행이 안 돼. 그렇죠. 그러자 이제 특검이 지귀현이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네. 그런데 지귀현이는 세워라 내워라 아주 여유가 있어요. 네. 일단 특검이 요청을 합니다. 네. 자, 내가 읽으려니 윤석열에 대한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합니다라고 요청을 한 거죠. 특검에서. 그렇죠. 윤석열은 4시간 50분간 진행된 구속 적부심에도 나왔다. 지난번에 나와서 예. 4시간 50분 출석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랑이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자 지귀현이가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지금. 형사소송법과 규칙에 따라 조사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 구치소에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겠다고 얘기했어요. 확인했잖아. 그러니까 이미. 4시간 50분 동안 있었잖아요. 뭘 더 네. 확인을 해요. 이 어떡합니까? 이 지기현이 자꾸 이렇게 세워라 내워라 해가지고. 지기현 재판부에 대해서 내란 특검에서 기피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네. 지기현이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자체가 형사소송법 위반이기 때문에 법률을 위반한 이 재판부에 대해서는 기피 신청을 하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특검은 지금 요 사안, 그러니까 지금 이 구인장 제대로 발부해주지 않는 요 사안 가지고도 공정성 문제로 그 기피 신청을 앞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지기현은 지금 더 조사할 게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건강에 대해서는 구치소에서 답변을 해줬고 네. 그 특검에다가 본인이 적부심 나가가지고 몇 시간 동안 4시간 50분. 설명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건강 상태에 대해서 더 조사할 것도 없이 이거는 형사소송법 73조에 따라서 네. 구인영장을 당연히 발부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네. 지기현 판사가 이거를 구인영장 발부하지 않는다면은 이건 지기현 판사의 또 다른 또 법률 위반 사유거든요. 네. 그리고 그 지기현 재판부에서는 그 윤석열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마도 서로 이렇게 그 이 의사가 통했던 게 뭐냐면 걸석 재판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은 형사소송법 277조의 2에 따르면 피고인이 2번 이상 이제 불출석하게 되면은 네. 그냥 출석할 의사가 없다는 걸로 보고 박근혜 또 그랬습니다. 네네. 박근혜 때도 재판 안 나가고 계속 그냥 그 걸석 재판으로 하겠다는 거 그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기현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 그 걸석 재판 같은 경우는 속도가 좀 더 빨라지는 경향이 아니에요. 있지는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고 그렇진 지기현은 않아요. 11월까지 지금 기일을 잡아놨어요. 자기 맘대로. 아. 맘대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막 진짜. 이렇게 지연시키는 이렇게 막 그 기일을 엄청 넓게 이렇게 잡아놨단 말이죠. 아, 그럼 그때 세워라 내워라 그냥 재판하는 거예요. 피고인 없이. 그 지기현이 그 룸살롱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법원에서 그거 그 윤리실인가요? 거기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네.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아, 법사위에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촉구를 하고 있거든요. 결론을 내줘야 됩니다. 지기현에 대해서는 조이대 징계를 뭐 하고. 하는 거야 조이대. 그러니까. 조이대 뭐 뒤 좀 캐봐 너가. 조이대요? 어. 저는 그냥 유튜버인데요. 본인
본인의 정체성을 잘 알고 있네. 제가 아주 좋아. 오늘 종편 가서 좀 언급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네, 조의대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고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네.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네. 제가 구인영장 발부하라고 할 수 있어요? 강력하게 앵커 양반 합시다 하면 하는 겁니다. 아이 또 지켜본다 나 진짜. 아니 종편에서는 사법부는 건드리면 안 된다는 윤리강령이 있나봐. 안 해 사법부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부, 새로운 세상이 열렸기 때문에 제가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앵커 양반 합시다 하면 합니다. 네. 꼭 좀 부탁드릴게요. 이따 저부터 저녁 6시에 국민적 보세요. 여론이 모아져야 돼요. 예, 맞습니다. 심각하거든. 그리고 저는 그 직위원재판부가 진짜 의지가 있으면 굉장히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윤석열에 대해서도 계속 지금 뭐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하루에 2번 이상 변호인 접견을 한다는 거잖아.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이야 그거. 근데 왜냐면 거기는 에어컨이 나오니까 네. 거기 나와서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윤석열의 주장이 다 맞다 치고 진짜 너무 힘들다, 오래 앉아 있기 힘들다. 그러면 잠깐 접견한 다음에 한 5분 앉아 있다 들어가요? 그럴 리가 없잖아. 그렇죠. 그럼요. 그러면 딱 하나만 확인하면 됩니다. 변호인 접견할 때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그럼 재판정에도 그만큼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네. 그 정보 청구가 가능합니까? 네, 저희 의원실에서 그 이제 지금 그 법무부에다가 그 자료를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게 그래서 밝혀진 거잖아요. 윤석열이 2.3회 하루에 예. 네네네. 그 변호인 접견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시간이 제한이 없거든요. 네. 변호인 접견은 그럼 네. 하루 종일 앉아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것만 법무부에 확인해가지고 그럼 거기 앉아 있었으면은 재판정 나와서도 앉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지금 헬마 말씀하셨다시피 그래서 그것만 간단히 확인하고 구인장 내야줘야 된다. 아, 그 시간을 다음- 빨리 밝혀야 돼. 그러니까 다음 기일에는 구인장을 발부를 하지 않으면 직위원 재판부에 대해서는 조치를 진짜 강력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매불쇼는 그렇게 추론하고 있거든요. 하루에 2.3회라고 네. 박은정 의원실에서 그거 받아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반인 접견은 한 명도 없어요. 아무도 안 예, 찾아가는 아무도 안 거예요. 찾아가더라고요. 네. 근데 김건희도 안 갔어요. 안 가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검사 출신 어떤 분이 나오셨는지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를 2.3회 같은 경우는 오전에 딱 가 에어컨 있는 데서 그래서 이제 그 하루 종일 있어. 그럼 밥 때 되면 또 들어가. 맞아. 그 얘기했어. 그 밥 먹고 나오면 이제 2번 되는 거야.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얘가 약간 좀 지루한 애 만나. 예를 들어서 최진문 같은 애야. 변호인이 야 넌 가라 하고 한번 가. 그래서 한번 또 재밌는 애로 오면 그럼 점삼이 되는구나. 점삼이 된다. 입담 좋은 애들로. 입담 좋은 애 위주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추론했거든요. 이렇게 진행할 거고 주로 윤석열이 떠들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래요. 아 리액션 좋은 애로. 네. 근데 일단 윤석열이 어쨌든 간에 법률가 출신이니까 지인들도 법률가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변호사. 그렇죠. 그러니까 지인들이 지금 올 거야 아마. 이제 뭐 법리에 대해서 상담하러 오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 오는 거야 친구들이. 아, 그렇지. 네. 아 근데 건식 사우나 좋아하면은 독방이 더 낫지 않나? 요즘 시원하게 쫙 빼면은 아 사우나입니다. 근데 단지 유튜브가 안 나와요. 지옥이야. 유튜브에 MBC만 나와. 맨날 나만 욕해 MBC. 지옥이야 지옥. 아리송하네. 자 그리고 내란 특검 관련해 가지고 요거 하나만 잠깐 좀 다루고 가겠습니다. 내란 특검은 지금 외환 유치 관련해 가지고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외환의 단서가 된 것이 이제 그 동안에 노상원 수첩 때문에 우리가 야 뭐야 맞아. 외환 유치 야 이거 진짜 심각한 정보였네라고 했던 거예요. 네. 노상원 수첩 잠깐 과거 거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요거 보면 이제 북의 공격을 유도한다 이런 게 이제 써 있어서 야 이건 얘네들이 외환 유치를 노렸나 보다. 무시무시하다. 예,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이번에 내란 특검에서 노상원의 메모를 막 분석을 한 거야. 아. 분석해봤더니 엄청난 단어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네. 북한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나오게 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용어가 뭐냐 단선연계라고 하는 용어인데요. 네. 이 단선연계가 무슨 말이냐면 북한에서 간첩들이 이제 간첩 활동을 할 때 상하 조직 간에만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평적인 건 모르고 수직적 관계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 전체가 들통이 나면 안 되니까 네. 자기가 지시하는 사람 한 사람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아. 그 사람에게만 연락을 받고 그 사람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조직이 여러 명이 있는 거죠. 근데 아. 조직원들 사이는 서로 몰라. 연계도 안 되고. 잡혀도 불지 못하게. 그렇죠. 그게 바로 단선 연계인데 단선 연계란 말을 썼다는 것은 북한의 간첩 활동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인지했을 뿐만 아니라 이건 이제 추측의 영역인데요. 내란 과정에서도 북과 연계했을 가능성을
예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단정 지어주세요. 단정을 왜 지어내 있어요?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 쉽게 비유하면 이런 건가? 제가 최욱 씨 명령을 받아 최영진과는 공유 안 해. 안 해. 전혀 안 해. 그 위에 받는 그렇습니다. 명령만 나 혼자만 알고 나 이렇게 혼자 딱 한 가닥만 연결돼 있다는 거야. 단선. 단선. 네. 아. 너랑 최영진 요런 옛날에 쟤도 곡이었는데. 말하자면 이제 곽수사는 최진목 라인은 있는지도 몰라. 별도 라인이야. 이런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 북한 용어를 굳이 쓸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전혀 없어요. 근데 더 웃긴 건 수첩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게 있어요. 북의 침투로 인한 일제 정리할 것 이런 말도 있어요. 북의 침투란 말은 통모가 가능해야 되는 거잖아요. 통모의 정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NLL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민통선 이북의 수용 후 처리. 그럼 민통선 이북이면 북한이잖아요. 그쪽으로 가서 처리하겠다는 건 북과 연계된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북과 접촉하려는 방식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수첩이 있다는 것은 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외환 유치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런 정황이 나왔고 네. 지금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상원이를 내란 목적 살인 예비 혐의로 얘를 한번 처벌해야겠다라고 이제 검토하고 있나 봐요. 네. 근데 노상원은 뭐 사살 계획 같은 거 수첩에 다 적혀 있었잖아. 그렇죠. 잠깐 뭐 기억을 상기하는 차원에서 한번 좀 보자면 네. 뭐 와 무서워. A급 처리 방안, 연평도 이성 뭐 이런 게 나왔고요. 처리는 사고 이렇게 돼 있고 이거 하나만 더 볼까요? 가스, 폭파, 침몰, 격침 하나같이 다 이거 진짜 그렇습니다. 끔찍한.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내란 목적 살인 예비 혐의를 네. 적용할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란 관련해서는 중요 임무 종사자로 이미 기소가 되어 있고 그거는 그렇죠. 맞아요. 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추가를. 저게 네. 이제 박세현의 특수본에서 저걸 넣었었어야 돼요 처음부터. 왜냐하면 저 노상원 수첩이 처음에 나왔었고 노상원이 플레이했다는 게 김용현 장관하고 같이 했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주요 임무 종사로 기소하면서 저것도 당연히 넣었어야 되는데 그때 빠져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특검이 당연히 넣을 걸 넣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노상원 씨가 그냥 전직 정보사령관 출신의 뭐 그냥 아기보살하는 무속인이고 그 자기 집 근처에 햄버거 집에서 혼자 저렇게 메모를 쓰고 있었으면 그냥 망상 환자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네. 근데 문제는 정보사령관실하고 직접 소통을 하면서 따로 계엄 상태에서 뭔가 수사팀 같은 걸 운영하려고 했었던 게 이미 드러났고 네. 거기에 이제 사람이 배속된 흔적도 드러났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런 내란 목적의 살인 메모가 실제로 실행될 수 있는 주체를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특검에서는 이거를 엮어가지고 실제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것까지도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습니다. 보입니다. 뭐 비어폰까지 쓴 인간이니까. 그러니까요. 이 노상원이를 이렇게 수사 2단으로 이렇게 따로 뺐던 이유에 대해서 매불쇼가 한번 이제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박선은 의원이 맞아. 이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이거 종편에서 한번 해볼 만한데. 얘기해 보세요. 재밌어. 수사 볼게요. 수사 2단을 왜 이렇게 설치했을까?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여인영이를 견제하기 위한 김용현의 술책이었다는 거예요. 왜냐? 이게 이제 계엄이 성공하면은 여인영이가 전두환이 된단 말이야. 네. 그럼 얘가 이제 다 먹는단 말이야. 김용현이가 그거 모를 것 같아? 너무 잘 알지. 그러니까 김용현이가 내가 믿을 만한 또라이 한 명 있거든. 완전히 또라이야. 그래서 수사 2단을 하나 설치를 했다. 네. 아, 이 기가 막힌 진짜. 분석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은 이제 다룰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아니 너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객관적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증명이 돼야 돼. 아 근데 그게 사실상 야, 안경 벗어. 안경 벗어. 아니야. 그럼 너 형 잡아. 아니야,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야. 근데 그동안에 이제 수사한 내용을 보시면 예. 여인영은 윤석열한테 불려가가지고 계엄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여인영이 그렇게 막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는 아니었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는데 네. 실제로 김용현의 핵심은 노상원이었다는 그 정황이 더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 김용현과 계속 수시로 만나고 계엄 직전에도 그래서 오히려 이 수사 2단이 훨씬 더 핵심적인 이 계엄과 관련한 내란 실행을 할 만한 조직으로 김용현이 꾸렸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종편 가서 얘기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제가 믿고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 고소
말이 상당히 예민하거든요. 또 우리 법률가이신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여기 어른공주 맞구만요. 차갑게 얘기해 주시면. 차가운 분입니다. 시원합니다. 요런 거 얘기할 때 고소 발표하려면 그냥 그런 의심도 든다로 하면은 좀 아니 그 의심이 강력히 들죠 실제로. 예. 아니, 우리가 무슨 뭐 억측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굉장히 자연스러운 의심이에요. 네. 아니 그 저는 이제 노상원 건을 보면서도 이 세력들 윤석열과 그 주변의 그 부하들이 얼마나 구시대적이고 망상에 빠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상징 같은 거예요. 이번에도 이제 단선 연계라는 단어가 나왔지만 혹시 이제 뉴스 많이 보시는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단선 연계라는 단어가 한 10여 년 전쯤에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석기 내라는 사태 때. 아 이석기. 그때 이른바 지하 조직을 단선 연계 방식으로 운영을 했다라고 그때 종편에서 난리였습니다. 통진당 지하 조직들이 이제 북한의 사례를 따라가지고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일종의 간첩 조직처럼 운영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노상원 수첩에 단선 연계가 나왔는데 북한 간첩 이런 단어로 엮어서 방송하는 종편이 없어요. 이거는 큰 문제다. 예. 사실 우리 지금 한국에서는 뭐 점조직이라는 표현을 쓰지 단선 연계 그런 건 잘 그쵸, 북한 그쵸. 사람들이 쓰는 거니까 잘 안 네. 쓰는 것이죠. 뭐 하나만. 저게 종편 태도예요. 아니 매번 다 리액션 안 해도 됩니다. 시간 없어 가뜩이나. 부담감이 있어요. 아니야. 부담스러워. 네. 예, 자 내란 특검 자제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요거 하나 더 다룹니다. 오늘 오전 언론사 단전 단수와 관련해 가지고 이상민 전 장관 피의자로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민이가 이제 허석권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언론사 단전 단수 네. 지시했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그럼요. 자 통화 내용 잠깐 좀 보고 갈까요? 자, 이상민이 이제 소방청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석곤아 24시경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MBC, JTBC 그리고 여론조사 꽃에 경찰 투입될 거다.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 오면 조치해줘라. 야 이래가지고 허석권은 그 208 소방 차장, 소방청 차장에게 그 맞아. 전화를 합니다. 네. 이렇게 탁탁탁탁 하달됩니다. 네네네. 근데 지금 아직도 허석권이는 소방청장이죠. 네. 뭐 아직도 그렇지. 그래요? 지난 법사위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이영팔 차장이 조사 받으러 간 날이에요, 그날이. 그래서 지금 소방청장한테 본인 조사 받으러 갔냐 그랬더니 본인은 아직 안 갔다고 하더니 다음 날 조사 받으러 조사 갔더라고요. 받아. 그래서 제가 그때 맞아요. 물었어요. 단전 단수 지시 받았냐고. 그랬더니 본인은 안 받았다고 하는데 저 워딩 자체가 받았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저 내용이. 그래서 이상민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이전에 다른 수사기관에서 공수처 등등에서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특수본에서도 했고요. 박세현에. 그래서 이상민하고 소방청장에 대해서는요. 네. 그래서 단전 단수는 윤석열 공소장에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공소장에 이미 이상민의 지금 잘 안 보이시는데 이상민의 있어 이거. 단전 단수 지시를 이상민이 받았고 네. 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저 그렇습니다. 공소장 자체로 이상민이 그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라는 것이 검찰에서든 거의 다 증거나 이런 것들이 확보가 돼 있었던 그러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상민에 대해서는 이미 해도 뭐 벌써 이미 기소했어야 했어야 돼. 되는 내용 사안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박세현이 이거 다 해놨단 말이야. 검찰 특수. 박세현이 이상민이 왜 그 기소 안 했습니까? 이거는 지금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잖아요. 이상민에 대해서는 아마 신병 처리할 겁니다. 아, 구속. 특검에서요. 전 구속해야죠. 내란 해야죠. 주요 임무 종사로 아마 검토되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아마 이상민의 위증 이런 부분도 있을 맞아.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다 합쳐서 영장을 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이제 한덕수 전 총리하고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는 위험해. 구속영장을 청구 검토한다라는 게 이제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